여러분은 혹시 현재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들이 자국의 수학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건너온 단 한 명의 여학생으로 인해 촉발된 사태였습니다. MIT와 칼텍이 공동 주관하는 권위, 인담이 있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3년 연속 우승자가 최첨단 계상이 없이 오직 암산 능력만으로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는 한국인 전학생에게 완벽하게 패배하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 패배 이후 그 미국인 천재가 한국식 수학 교육의 깊이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이 지켜온 모든 학문적 신념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은 수학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석좌 교수의 충격적인 발언은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고성능 계산기도 첨단 과학기술도 필요 없이 오로지 머릿속의 주판 수한판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 영재들을 무릎 꿇게 만든 한국 교육, KDA 교육의 핵심 비밀과 그 교육을 받은 소녀 앞에서 180도 변화를 맞이한 오만한 미국인 천재의 가슴 뜨거운 서사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리버뷰 아카데미 수학부의 최우수 학생이자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제임스 라이언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고 차가운 가을 공기가 교정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첫 교시 수업 시작 30분 전에 교실에 도착하여 마지막으로 숙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인 리버뷰 아카데미는 보스턴 외곽에 자리한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이며 매년 졸업생의 80% 이상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는 수재들의 산실이었습니다. 특히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이 학교는 저에게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인 데이비드 라이언 박사께서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석좌 교수이며 리버뷰 아카데미의 졸업생이자 이사회 멤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저를 수학 신동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특별한 수학 교육을 받았으며 8살에 고등학교 수준의 대수학을, 12살에는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을 이미 통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미국 수학계의 미래라고 부르시며 항상 완벽함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임스, 오늘도 일찍 왔구나. 교실에 들어서신 윌슨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생님은 20년 이상 수학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로 저의 정신적 멘토이기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신 문제풀이 방법을 시험해 보는 중이었어요. 저는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MIT의 지인을 통해 특별 주문하신 이 계산기는 시중에 나온 모델보다 2세대나 앞선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아, 맞다. 오늘 새 학생이 전학 온단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네가 좀 챙겨주면 좋겠구나.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는 말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대나 3세대였기 때문에 본국에서 직접 전학 온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첫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왔고 제 주변으로는 늘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인기를 끄는 다른 고등학교들과는 달리 우리 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곧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점에 군림하고 있었죠. 야, 제임스, 이번 주말 MIT에서 열리는 해커톤에 참가할 거지?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이든이 물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천재로 저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팀이 우승할 거야. 저는 자신감 넘치게 응수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 벤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너희들 스탠퍼드 수학과에서 고등학생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한대. 제임스,
너는 꼭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대화는 우리 학교에서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장래 커리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아버지의 기대가 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박사학위, 필즈상 수상,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수학계의 거장이 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부여된 운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교실 문 쪽을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이 학생은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한국 서울에서 왔으며 이제 막 미국 생활을 시작했으니 모두 잘 도와주길 바랍니다. 교실로 들어선 소녀는 제가 예상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그리고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영어 구사 능력은 상당히 유창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그녀에게 빈자리를 찾아 앉으라고 권했고 서진은 교실 뒤쪽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관심 없이 다시 제 계산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우리 학교의 여왕벌 격인 클레어, 워싱턴과 그녀의 무리들이 새로운 전학생을 향해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학교 최고의 인기인으로 워싱턴 DC의 저명한 정치인 아버지 덕분에 막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녀가 낮게 웃자 주변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이 서진을 은근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소수 영역에서의 급수 에사 시리에스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난해한 주제였지만 저에게는 이미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예제 문제를 적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계산기로 풀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네가 해볼래? 예상대로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선생님. 이 문제는 오일러 항등식 우럴스 아이덴티티엔을 응용하면 간결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들어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급수를 변형하고 복소 평면에서 재해석하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서진, 네가 풀어보겠니?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서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녀가 과연 무엇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서진은 계산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주파나를 튕기듯 공중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잠시 집중하더니 불과 30초 만에 칠판에 정확한 답을 적어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신 계산기로 계산 중이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교실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윌슨 선생님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진,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었니? 서진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법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암산법인데 복소수를 기하학적인 이미지로 시각화하면 계산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됩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소수를 시각화한 암산으로 그것도 이처럼 복잡한 급수 문제를 저는 최첨단 그래픽 계산기로도 몇 분이 소요될 계산을 그녀는 오직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해낸 것입니다. 윌슨 선생님은 매우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구나. 그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주산이라는 도구를 통해 계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주판 없이도 머릿속에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복소수 역시 마찬가지로 기하학적 패턴으로 시각화하면 계산이 용이해져요. 서진은 칠판에 간단한 기하학적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명쾌했고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모습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첨단 계산기로 무장한 미국 최고의 수학 천재가 아무런 보조도구 없이 암산만으로 문제를 풀어낸 한국인 전학생에게 완벽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리로 돌아가렴. 서진, 정말 훌륭했어. 윌슨 선생님의 말씀에 서진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는 이미 서진의 경이로운 암산 능력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제 주변에 모여있던 친구들조차 그녀에 대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들었어? 그 한국 여자애가 제임스보다 더 빨리 문제를 풀었대. 제 친구 이든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제임스는 계산기를 사용했는데 그 애는 그냥 머리로 풀었다는 거야? 다른 친구 벤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얘들아, 그건 분명 단순한 계산 트릭이 있을 거야. 진정한 수학은 엄밀한 논리와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풀어나가는 거지. 점심 테이블에서 저는 친구들에게 단언했습니다. 그런 구시대적인 암산법이 현대 수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계산기가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잖아. 그런데 마침 제 말을 듣고 있던 서진이 우연히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끄러워하며 피했을 법한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임스, 수학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학은 우주의 패턴을 읽어내는 언어야. 계산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풀어야 해. 그녀는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은 헛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저의 권위에 도전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 MIT 칼텍 수학 경시대회에서 내 실력을 증명해봐.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말이야. 저는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거기서 보자. 그렇게 우리의 경쟁 구도는 공식화되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고 저는 한국식 수학 교육의 비밀을 반드시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침울했습니다. 우리 집은 캠브리지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빅토리안 스타일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수많은 학위증과 수상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서재에는 수학 관련 전문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제임스?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 캐서린 라이언이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화학자였지만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에는 연구를 중단하고 가정에 전념하셨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계상이 없이 복소수 급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아버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분명 어떤 속임수가 있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답은 완벽하게 정확했고 설명도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임스, 현대 수학은 엄밀한 논리와 증명에 기반한 학문이야. 암산은 기껏해야 단순한 계산 기교에 불과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 하지만 아빠, 그녀가 설명한 방식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복소수를 기하학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이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제임스,
너는 미국 수학계의 최고 권위자가 될 인재야.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론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 다음 주 경시대회에서 네가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해 보이기만 하면 돼.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진의 방법이 정말 구시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수학의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 것일까? 다음 날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서진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그녀는 보스턴 도시 외과학의 코리아타운 방향으로 향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보스턴 외곽의 코리아타운은 제가 평소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한글 간판들과 구수한 김치 냄새, 그리고 낯선 한국 전통 음악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듯한 작은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위에는 서원수유엔이라는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옆으로 돌아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실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각자 나무로 만든 주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한국인 남성, 아마도 서진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앞에 서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구령과 함께 아이들의 손가락이 주판알을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이롭게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복잡한 계산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산기 없이 오직 주판과 암산만으로 말입니다. 다른 쪽 교실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둑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각수를 둔 후에 수학적 방정식을 풀고 있었습니다. 바둑이 수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업을 그렇게 유심히 지켜볼 줄은 예상하지 못했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 그냥 지나가다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어올래? 아버지께 소개해 줄게. 서진은 의외로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 들어간 저는 서진의 아버지인 윤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이곳 코리아타운에서 전통적인 한국식 수학 교육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학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제임스 군. 윤 교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서진이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네. 미국 최고의 수학 영재라고 하더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윤 교수님은 인자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수련 하옥베이우렌의 결과일세.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동양 수학의 깊은 지혜이지. 우리는 숫자를 단순한 기호가 아닌 살아있는 패턴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든. 그분은 저를 교실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포스터와 함께 다양한 수학 공식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책장에 낡은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산, 주수한, 일세. 윤 교수님이 나무로 된 직사각형 틀을 보여주셨습니다. 틀 안에는 여러 줄의 막대가 있었고 각 막대에는 작은 나무 구슬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약 2000년 500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계산 도구이지.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마음 징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이지. 윤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주산을 오랜 시간 사용하면 실제 주판이 없더라도 머릿속에 주판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되네. 우리는 이것을 암산 N수환이라고 부르지. 진정한 목표는 계산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와 패턴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 그날 저녁
윤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식 수학 교육의 기본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판 훈련이 어떻게 뇌의 시각적 패턴 인식 능력을 발전시키는지, 그리고 암산이 단순한 계산 기술이 아니라 깊은 수학적 직관을 함양하는 방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초등학생들이 바둑을 통해 기하학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네. 윤 교수님이 바둑판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19줄의 격자 위에 흑돌과 백돌을 번갈아 놓는 이 게임의 가능한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수보다도 많다고 알려져 있지.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패턴 인식 능력, 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고도의 전략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이 모든 것이 고급 수학의 필수적인 능력들이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학생들이 바둑판 위의 돌 배치를 수학적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 교수님에 따르면 이는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구체적인 시각적 패턴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귀퉁이에 앉아 서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진, 너는 어떻게 이런 독특한 방법을 배우게 된 거야?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셨대. 당시 미군 부대 근처에서 주판으로 계산을 해주며 생계를 유지하셨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수학자가 되신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어. 하지만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하셨고, 특히 조선시대의 전통 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지. 할아버지는 그 귀한 지식을 아버지에게 전수하셨고, 아버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셨어. 그럼 너희가 미국에 오게 된 배경은 뭐니? 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염원 리엔 유엔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셨어. 할아버지의 소원은 동양의 전통 수학이 서양 학계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이었거든. 아버지는 여기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셨는데 쉽지 않았나 봐. 결국 학위를 포기하시고 이 서원을 열게 되셨지.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 가족의 깊은 역사와 수학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면면이 이어져 온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자네도 배워보고 싶은가? 떠나기 전 윤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수학 천재로 불리는 제가 구식 주판을 배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의 강렬한 호기심이 저를 배반했습니다. 네,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일세. 자네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너무 계산기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진정한 수학적 사고력은 도구가 아닌 자네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이야. 그 말씀에 저는 실망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어떻게 현대 수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저는 학원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에게 코리아타운 방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반응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 방에 틀어박혀 한국의 수학 교육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국제학 업성 주도 평가 피사에서 한국은 수학 부문에서 매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산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미국 학생들보다 형역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MIT 칼텍 수학 경시대회에 관한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부터 규칙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계산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저와 우리 팀원들 대부분은 복잡한 계산을 계산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불공정합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처리하라는 겁니까? 요즘 대학들이 계산기 의존도를 줄이려는 추세라고 하더군. 윌슨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근본적인 수학적 이해와 직관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지. 그때 윌리엄스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항상 미국식 교육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팀이니까요. 계산기가 없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뛰어납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비쳤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하버드 출신의 교육학 박사로 전통적인 미국식 교육을 신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아메리칸 엑셀런스를 강조하며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을 은근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진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서진, 너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학교를 대표할 선수는 이미 확정되었으니. 교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에 일순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서진은 저의 경쟁자였지만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이 떠난 후 클레어와 그녀의 친구들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불쌍한 전학생, 아직도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는구나? 클레어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야. 너희 나라처럼 기계적으로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클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내가 평생 풀지 못할 문제도 30초 만에 해결할 수 있어. 클레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임스, 너마저 그 아시안 내어 너도 안치널 편을 들어? 정말 실망이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클레어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서진은 저에게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지 공정함을 위해 행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서진에게 점점 더 강하게 끌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의 수학 교육에 관한 전문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피에이사나 팀SS와 같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식 사고방식에 있는 것일까요? 도서관에서 발견한 연구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높은 수학 성취도는 단순한 암기나 반복 훈련 때문만이 아니라 개념적 이해와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법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상과 암산 훈련이 뇌의 공간지각 능력과 수학적 직관을 발달시킨다는 신경과학적 증거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 수학 교육이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문화 때문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동양 수학의 철학적 접근법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수학서인 산악계몽은 현대 미적분과 유사한 개념을 서양보다 먼저 다루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주산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뇌의 시각 및 공간 인식 영역이 더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숫자를 추상적인 기호가 아닌 구체적인 시각적 패턴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에 몰두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우리 학교에서 수학을 가장 싫어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죠.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수학 교육에 관한 연구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전학생 때문이구나. 그녀 진짜 대단하더라.
나는 항상 수학이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설명하는 걸 들으니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 저는 깜짝 놀라 루카스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진이 너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어?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제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내가 미적분 숙제로 고생하는 걸 보고 도와줬어. 그녀는 수학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더라. 마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저는 더욱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단지 뛰어난 계산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는 데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수학을 혐오하던 루카스마저 흥미를 느끼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윤 교수님을 찾아가 진심으로 배움을 청하기로 말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수학의 우월성을 증명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우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저는 다시 코리아타운의 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교수님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서진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저는 윤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윤 교수님은 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왜 배우고 싶은가? 여전히 경시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인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한국식 수학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 교수님은 잠시 깊이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산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네. 오직 자네의 머리와 손만으로 수학을 느끼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 그렇게 저의 한국식 수학 훈련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좌절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산 조작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단순한 덧셈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현저하게 느렸습니다. 심지어 5살 배기 아이들도 저보다 빨리 계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저는 미적분학도 마스터한 학생인데 좌절감에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윤 교수님은 웃으셨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지금까지 계산기라는 목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네. 이제 그 목발 없이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지. 서진도 제 옆에서 격려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어려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조금씩 나아질 거야. 서진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주산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녀 역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할아버지의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점차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수학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숫자를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라고 하셨지. 첫 주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단순한 덧셈과 뺄셈을 주판으로 하는 법부터 배웠는데 손가락이 자꾸 꼬였고 주판 알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님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주판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네. 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신의 훈련이야. 주판을 통해 숫자의 형태와 무게를 부여하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 주판 없이도 머릿속에서 이 형태와 무게를 느낄 수 있게 될 걸세.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매일 연습을 지속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몰래였습니다. 그가 알게 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주산 대신 종이에 직접 그린 격자를 사용해 연습했고 밤늦게까지 암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은 주판 없이도 암산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곱셈도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제가 진전을 보이자 더 난이도 높은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오늘은 바둑의 기본을 배워보자. 셋째 주에 윤 교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바둑은 수학적 사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네.
바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규칙 뒤에 무한한 깊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바둑의 기본 전략을 가르치시며 이를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둑에서는 전체 판을 조망하는 능력이 핵심이야. 하나의 수가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하지. 이는 복잡한 방정식에서 한 변수의 변화가 전체 해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네. 서원에서는 다른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이든이라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산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6자리 숫자 여러 개를 순식간에 암산으로 더하는 모습은 마치 마법과 같았습니다. 에이든은 특별한 아이야,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 서원에서는 그의 독특한 재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주사는 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가 되어주고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수학이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마음과 정신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방과 후 서원으로 향했고 주말에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판의 기본 조작법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계산으로 난이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저의 암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세 자릿수의 곱셈을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판 없이도 복잡한 계산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마음속에 주판이 온전히 형성되기 시작했구나. 윤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훈련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윤 교수님은 단순한 계산 기술 외에도 수학적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훈련도 병행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둑을 통한 공간 지각 능력과 전략적 사고 훈련이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네. 윤 교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패턴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지. 흑돌과 백돌의 균형,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장기적인 전략과 순간적인 전술의 조화. 이 모든 것이 수학적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네. 어느 날 윤 교수님은 제게 그의 인생 역정을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수학에 대한 강렬한 열정으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온 후 박사 과정을 시작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학계는 내 연구 방법론을 수용하지 않았네. 윤 교수님이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양 수학의 직관적인 접근법이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되었지. 결국 박사 학위는 포기하고 이 서원을 열게 된 거야. 적어도 이곳에서는 내가 믿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저는 점차 윤 교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수학이 논리와 공식 중심이었다면 한국식 수학은 직관과 패턴 인식,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저는 이 두 방식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천원술, 티엔元슈이라는 한국 전통 수학 방법이었습니다. 윤 교수님에 따르면 이는 조선시대 수학자들이 개발한 기법으로 복잡한 방정식을 시각적 패턴으로 변환하여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천원술은 미지수를 원유엔으로 표현하고 방정식의 각 한글, 그 주위에 배치하는 방식일세. 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대수 관계가 기하학적 패턴으로 명확하게 보이게 되지. 서양에서는 데카르트가 17세기에 좌표 기하학을 발명했지만 우리는 이미 13세기에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어.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수학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수학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탁월한 접근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제 MIT 칼텍
수학 경시 대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계상이 없이 치러지는 첫 대회라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서진을 제외한 팀 명단을 최종 발표했고 특별 보충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윌슨 선생님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윤 교수님에게 배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시각화하고 주판 훈련으로 단련된 암산 능력을 발휘했죠. 놀랍게도 3분 만에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지? 윌슨 선생님이 경악하며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지? 코리아타운에 있는 서원이라는 곳에서요. 서진의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윌리엄스 교장이 저를 교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제임스, 네가 한국식 수학을 배우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니? 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은 놀라운 스승이시고 교장이 손을 들어 저를 저지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미국의 교육 방식을 준수하고 있다네.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방법론에 너무 심취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특히 대회를 코앞에 둔 지금은. 하지만 교장 선생님, 제 암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문제 해결 접근법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계산기가 없는 이번 대회에서 이러한 능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전화를 하셨네. 자네가 최근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심각하게 걱정하시더군. 자네가 우리 학교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대표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게. 미국 교육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니 아마도 제가 매일 코리아타운에 가는 것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집에서 아버지와의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제임스,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곳에 드나드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가르치는 게 진짜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건 그저 옛날 방식의 계산법에 불과해. 아빠, 그게 아닙니다. 윤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수학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에요.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허튼 소리 집어치워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네가 하버드에 진학하여 진짜 수학을 배우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구식 주판이나 가지고 놀고 있어. 어머니 캐서린이 중재하려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진정해요. 제임스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캐서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학은 엄밀함과 논리가 생명이야. 그런 동양의 직관적인 접근법은 수학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에 가깝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야말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수학은 논리만으로는 불완전해요. 직관과 패턴 인식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네가 나에게 수학을 가르치려 드는구나. 제임스, 나는 네가 더 이상 그 코리아타운에 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경시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학교와 집만 오가야 해. 알겠니?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를 보니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제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연하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계속해서 윤 교수님께 배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진을 찾아가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너희들이 계산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방식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어떻게? 한국식 접근법은
직관과 암산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하고 미국식은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강점이 있어 이 둘을 결합하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지. 서진의 말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서양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접근법의 시너지를 찾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참, 이것도 보여주고 싶어. 서진이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문에 대대로 물려주신 책이야. 산학원본이라고 조선시대의 수학서 중 하나지. 책을 펼치자 한자와 기하학적 도형, 그리고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직접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수학적 깊이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세종대왕 시대의 수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 담겨 있어. 특히 원주율 계산법은 당시 서양보다 더 정밀했다고 해.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양 중심의 수학사만 배워왔기 때문에 동양에도 이처럼 깊은 수학적 전통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이상 서원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계속 배우고 싶어.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밀리에 만나서 공부하면 돼.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가르쳐 줄게. 그렇게 우리의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과 방과 후, 도서관 구석에서 서진은 저에게 한국식 수학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윤 교수님에게 배우는 것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서진의 열정과 지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서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깊은 사고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 꿈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진학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교육법과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정말 멋진 꿈이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버드 박사학위, 연구.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 다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임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아버지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해.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시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교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하버드 교육학과 교수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김 교수가 특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서진의 아버지인 윤 교수님과는 다른 분이었지만 동서양 교육의 융합에 관한 연구로 매우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윌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서진과 제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식 수학 교육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버드 동창인 김 교수에게 연락하여 학교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날 오후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고 윌리엄스 교장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MIT 칼텍 수학 경시대회에 우리 학교를 대표할 팀에 윤서진 학생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김 교수님을 초청하여 우리 팀에게 특별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동서양 교육의 융합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학생들에게 계상이 없이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이 이렇게 큰 태도 변화를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어떤 결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관점의 조화에서 탄생합니다. 강단에 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버드의 김 교수는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어린 시절 주산을 배웠지만 미국 유스타학 시절에는 그것을 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주산과 암산 훈련이 뇌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하고 동서양 교육 방식의 융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학은 논리와 직관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서양 수학은 논리와 추상화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동양 수학은 패턴 인식과 직관적 이해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배운다면 훨씬 더 강력한 수학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팀은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진과 저는 다른 팀원들에게 한국식 암산법과 문제 접근 방식을 가르쳤고 하버드의 김 교수는 이를 미국식 논리적 사고와 결합하는 방법을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팀원들의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진의 아버지 윤 교수님에게서 배운 숫자의 패턴화 기술이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을 의미 있는 패턴으로 재구성하여 암산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이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하자 팀원들의 계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건 마치 마법 같아요. 팀원 중 한 명인 벤이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방법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계산기 사용을 너무 이른 시기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암산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기 전에 계산기에 의존하게 되면 마치 걷는 법을 배우기 전에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훈련은 매일 계속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진이 알려준 훈민정금의 원리를 활용한 패턴 인식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훈민정금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야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창제한 문자 시스템이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 이러한 구조적 사고방식을 수학에 적용하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 서진은 칠판에 몇 가지 한글 재음과 모음을 적고 이를 수학적 패턴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한국식 수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고 심지어 윌리엄스 교장에게 항의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라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임스, 넌 정말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재능을 낭비하다니. 아빠, 저는 제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제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앞에서 복잡한 계산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보였습니다. 네 자릿수의 곱셈을 단 몇 초 만에 정확하게 계산해냈죠.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한국식 산법이에요, 아빠. 이건 단순한 트릭이 아니라 진정한 수학적 기술입니다. 제발 한 번만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적어도 저의 실력 향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반대는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MIT 캠퍼스에 도착한 우리 팀은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학교 팀들은 계상이 없이 치러지는 대회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팀원 중 한 명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준비를 했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기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진정한 수학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대회장에는 미국 전역에서 온 최고의 학교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팀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팀으로 대부분 중국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인 제이드는 저와 마찬가지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이 있는 수재였습니다. 안녕, 제임스. 제이든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도 우승은 너희 학교겠지. 두고 봐야지.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팀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제이든은 웃으며 서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넌 한국에서 왔다고? 우리 팀에도 한국계 학생이 있어. 그런데 계상이 없이 하는 대회라 좀 걱정되지 않아?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이든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아마도 서진의 자신감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대회는 총 3라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개인전으로 각자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저는 윤 교수님에게 배운 암산법과 시각화 기술을 총동원하여 문제에 접근했고, 놀랍게도 평소 실력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소수 영역의 적분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제가 머릿속에서 복소 평면을 시각화하여 해결하는 모습은 감독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계상이 없이도 이러한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기 어려워했죠. 첫 라운드가 끝난 후 중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팀과 제이든의 캘리포니아 팀이 공동 1위였습니다. 서진은 만점을 받았고 저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팀전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서진의 직관적인 문제, 재해석 능력과 저의 논리적 증명 능력,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다양한 접근법을 결합하여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에서 우리의 암산 능력이 결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문제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풀기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천원술의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재구성했고 저는 이를 현대 수학적 언어로 번역하여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접근법은 너무나 독창적이어서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만점 이상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난 후 우리 팀은 캘리포니아 팀을 근소하게 앞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가장 난해한 문제들로 구성된 최종 결승전이었습니다. 우리 팀과 캘리포니아 팀이 최종 경쟁을 벌이게 되었죠. 결승전은 양 팀이 동시에 같은 문제를 풀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두 문제는 양 팀 모두 훌륭하게 해결했지만 마지막 문제는 역대 가장 난해한 문제로 평가받았습니다. 복잡한 적분과 무한급수가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양 팀에게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우리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팀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팀 역시 고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서진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임스, 이 문제의 기하학적인 접근을 시도해봐. 훈민정음의 자음 구조처럼 패턴을 시각화해 보는 거야. 저는 서진의 조언에 따라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윤 교수님에게 배운 바둑의 원리와 수의 패턴화 기술을 결합하여 접근했죠. 그러자 마치 안개가 거치듯 문제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저는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패턴 인식의 문제였어. 저와 서진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해결책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서진은 직관적으로 문제의 핵심 구조를 파악했고 저는 그것을 엄밀한 수학적 언어로 증명해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기여했고 마침내 우리는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이거야?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진, 내 방식이 정말 대단해. 서진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내 논리적 증명이 없었다면 그냥 직관에 불과했을 거야. 발표 시간이 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팀은 여전히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이든이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논리적 단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어 서진과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문제의 재구성 과정을 설명했고 서진은 핵심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그녀가 칠판에 훈민정음의 자음 구조를 그리고 이를 수학적 패턴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주자 심사위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창적인 접근법입니다. 심사위원장인 MIT 수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동양의 직관적 사고와 서양의 논리적 증명이 완벽하게 결합된 해법이군요. 우리 팀은 압도적인 점수차로 대회에서 최종 우승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윌리엄스 교장은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팀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법이 만나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한 아름다운 사례이죠. 놀랍게도 제이든이 시상식 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특히 그 한국식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주로 계산 속도와 알고리즘에만 집중했는데 너희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더군. 제이든은 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나도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서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서원에 오면 환영이야. 제이든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여러 학생들도 한국식 수학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계산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죠. 대회장을 나서는데 뜻밖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데이비드 라이언 박사였습니다. 제임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대단했구나.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대회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아빠가 오셨어요? 그래? 윌리엄스 교장이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하더구나. 네가 보여줄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이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푼 방식, 그건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해법보다도 아름다웠어.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하버드 수학과 교수인 그가 30년 넘게 연구해온 분야에서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이건 전적으로 서진과 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수학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 제임스에게 이런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줘서 고맙구나. 이제야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졌었는지 깨닫게 되었어.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진과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하버드의 김 교수님까지 초대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윤 교수님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했고 두 분은 동서양 수학의 역사적 연결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인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수학이 논리와 추상화에 집중하는 동안 동양 수학은 패턴 인식과 직관적 이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두 접근법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너무나 좁은 시각으로만 수학을 바라보고 있었군요. 제임스가 보여준 해법은 그것은 정말 계시, 키이슈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의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동서양 수학 교육의 통합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동서양 수학 교육 통합 연구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버지와 윤 교수님, 그리고 하버드의 김 교수가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저와 서진도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시대회 후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 유수의 대학들이 우리 학교의 융합 교육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진의 아버지, 윤 교수님의 서원은
미국 전역에서 찾아오는 학생들과 교육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학계에서도 이번 대회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수학회지는 동서양 수학의 융합,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론의 차이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특집 기사에서 하버드의 김 교수가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명이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사고방식의 만남입니다. 동양의 직관적이고 패턴 중심적인 접근법과 서양의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접근법이 융합될 때 우리는 더욱 완전한 수학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규 커리큘럼에 한국식 수학교육 방법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서진의 아버지는 특별 자문교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계산기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암산 능력과 직관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수학을 단순한 공식 암기와 계산으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수학을 우주의 패턴을 이해하는 언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주판 훈련과 바둑을 통해 수학적 직관을 발달시키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클레어조차도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서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국식 수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곧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로군요. 윌슨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계산기 없이도 복잡한 문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해 봄, 수학을 가장 싫어하던 루카스는 학교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수학을 혐오하던 그가 서진의 지도 아래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이죠. 시상식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서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수학을 무서운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수학은 저의 친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이든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는 일반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윤 교수님의 서원에서는 자신의 특별한 수학적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산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는 MIT의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이든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윤 교수님이 교육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접근법과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사는 에이든에게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강력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경험은 단순한 수학대회 우승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수학적 탁월함이 무엇인지,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법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제임스, 너는 정말 대단한 변화를 이뤘어. 대회 한 달 후 서진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내 덕분이야, 서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계산기에 의존하는 오만한 천재였을 거야. 아니, 우리 둘 다 함께 성장한 거야. 나도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서진과 저는 점차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서로의 생각과 꿈을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때로는 그냥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갑자기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왜? 외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 마지막으로 뵙고 싶으셔서. 그리고 아버지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으셨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떠난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와?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한국에서 동서양 수학교육연구소를 설립하실 계획이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너도 한국에 올 수 있을 거야.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오면 어떨까? 그 말에 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이디어에 즉시 동의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하버드와 서울대학교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임스, 네가 대학에 입학하면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단다. 서진의 아버지와 함께 동서양 수학교육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거야. 한 달 후 서진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수학 영재, 한국식 교육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고 저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CNN에서의 인터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했나요? 저는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나 공식 암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수학은 패턴을 인식하고 직관과 논리를 결합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한국식 교육은 그 직관적 측면을, 미국식 교육은 논리적 측면을 강조하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더욱 완전한 수학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간적 직관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식 수학 교육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업들이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암산과 바둑 훈련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컴퓨터가 계산은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패턴 인식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식 수학 교육이 바로 이 능력을 개발하는 데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계산기 의존도를 줄이고 암산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주판 훈련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학교들이 급증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 윤 교수님은 이러한 변화에 겸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랜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항상 단순한 암기보다는 깊은 이해를,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통합적인 사고를 중시해 왔습니다. 서진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학교에서는 특별한 송별호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윌리엄스 교장은 그녀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서진 덕분에 우리 학교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고 진정한 교육이란 서로 다른 문화와 타 관점을 존중하고 통합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서진을 배웅했습니다. 헤어짐의 순간은 슬펐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보자, 제임스.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꼭 갈게, 서진. 그리고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자. 동서양 수학의 가장 아름다운 융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저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에서 동시에 입학 제안을 받았죠. 하지만 저의 진로 계획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명문대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교육 철학을 연구하고 더욱 나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서진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 교수님은 서원을 확장하여 한미수학교육연구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전통 수학과 현대 수학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고 전 세계 교육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교수님이 개발하신 디지털 주판 앱은
전통적인 주산 훈련을 현대 기술과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 도구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앱은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다운로드 되었고 교육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장도 초기의 저항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교장협회 연설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만 교육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문화적 지혜를 통합하여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창조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연구 방향을 수정하여 동서양 수학의 역사적 연결점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천원술과 데카르트, 동서양 기하학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임스, 네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좁은 시야로만 수학을 바라보며 살았을 거야. 고맙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변화시킨 것은 단지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학교에는 놀랍게도 한국인 전학생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수학 교육의 본고장에서 배우기 위해 특별히 리버뷰 아카데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동서양 교육의 성공적인 융합 모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OECD에서는 미래 교육의 모델, 한국식 직관 교육과 서구식 논리 교육의 조화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교육 철학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독특한 학습 철학과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패턴 인식과 직관적 이해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인간 고유의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교육 혁신의 선도주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팽저가 문화를 넘어 교육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는 K-이듀케이션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전통적인 교육 강국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핀란드와 같은 교육 혁신국들조차 한국식 교육 방법론을 자국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과 저는 매일 화상 통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 중이고 저는 하버드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서양 수학교육 통합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있으며 이 책은 내년에 정식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임스, 정말 믿기지 않아. 서진이 최근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 나도 놀랐어.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는 훨씬 더 클 거야.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육 방법론의 변화를 초월하여 동서양 문명의 진정한 대화와 융합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지적 전통이 마침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겸손함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식 교육이 절대적으로 최고라고 확신했지만 이제는 모든 문화가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진이 한국으로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그녀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가슴이 매우 설렙니다. 서진의 외할아버지를 뵙고 한국의 전통 수학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때로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그날 서진이 우리 학교에 전학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면, 만약 그날 수업 시간에 그녀가 용기를 내어 칠판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작은 용기, 미세한 변화가 때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K-에듀케이션의 혁신 사례가 여러분의 삶에도 영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교육 방식에서 어떤 특별한 점을 느끼셨나요? 혹은 직관과 논리의 조화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교육 혁신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경이로운 교육 혁신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